네, 3월 31일 김은재 뉴스인 두 번째 코너 김은재 인터뷰입니다. 뜨거운 정치 현안 그 분야 최고 선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주진우 기자와 이재정 의원님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아, 그건 그렇죠. 예, 제가 또 네. 신나게 인사를 했는데. 저는 아니요, 존경한다고 아니요. 인사했는데. 아니에요. 화이팅. 네. 화이팅. 아, 근데 진짜 타는 목마름으로 3월을 이렇게 보낼 수가 있느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이렇게 4월이 진짜 오고 4월 18일 넘어가게 되면 무정부 상태가 되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이 들거든요. 오늘 방금 막 그 민주당 의원총회도 네. 그런 내용으로 하고 오신 거죠? 네네. 사실 이제 의총이 4시 반부터 있어서 제가 예. 이 시간 안에 못 오게 될 줄 알았어요. 아마 이제 그렇게들 예측하셨던 것 같은데 중요한 얘기가 없어서가 아니라 지금 국회 일정 정하는 데 있어가지고 의장님하고 우리 원내대표님하고 회동을 하고 있는데 조금 강하게 이제 우리는 할 수 있는 모든 공간에서 모든 일을 다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라서 의장님하고 있는 그 공간에서 지금 국회 일정을 짜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일정은 그 일제로 진행을 하시고 의원님들도 각별로 지금 광장에서 그리고 또 헌법재판소 앞에서 예. 하고 있는 일들이 있으니까 일단은 정회를 한 건데요. 정회하기 전에 이제 굉장히 비장하게 지금 상황에 대한 규정 공유했습니다. 의원님 심지어 헌재 앞에서 시위하다가 폭행을 당하는 일도 있으셨잖아요. 누가 그랬어? 예, 지금 검찰에 송치돼 있습니다. 그 잡았어요? 사람 잡았죠. 예, 예, 네, 네, 예. 네. 네, 제가 현행범 체포를 했죠. 아. 당시에 곁에 계시던 분들이 이제 경비 담당하시는 의경이라든지 또는 그 이제 스스로 권한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밖에 없어서 경찰 올 때까지 한 대략 한 10분 정도의 시간 동안 사인에 의한 개인에 의한 현행범 체포 상태였죠. 현행범은 체포할 수 있어요. 아, 또 네. 민변 변호사님 출신이시잖아요. 아, 네. 이 부분은 또 잘못하고 있으면 잘하시죠. 딱 잡으면 그럼요. 멱살도 잡아냅니다. 그러니까 가해만 하지 않으면 위해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실 진단서까지 끊었어요. 근데 2주 밖에는 안 돼요. 그리고 아유, 또 그것도 제가 큰일이죠. 다치고 네. 나니까 주변에 보니까 더한 모욕을 당하시거나 더한 위해를 당하신 우리 시민분들 특히 여성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것도 정말 깜짝 놀랐고 거기에 비하면 제가 굉장히 다행스러운 상황이었지만 좀 엄벌할 필요가 있고 이것이 얼마나 위중한 것인지 알 필요가 있어서 네, 제가 진단서까지 제출을 했고 아이고. 지금 검찰에 송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잘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길어지는 게 결국은 헌법재판소가 빨리 선고를 안 해서 생기는 문제인 것 같거든요. 주진우 기자님, 왜 이렇게 헌법재판소는 느린 거예요? 에휴. 빨리 좀 알려주세요. 취재 결과 열심히 현재 취재하셨잖아요. 3월 초에 저는 이명박을 아직도 모시고 있으니 이명박이 권성동 원내대표의 그 예방을 받았어요. 예. 그 이후에 뭐 많은 사람들이 줄줄이 대권 주자들이 찾아갔죠. 예. 그때마다 한 얘기가 뭐였냐면 한덕수가 필요하다고 얘기했어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한덕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했다고요? 그러면 3월 초부터 했어요. 아니, 왜요? 3월 초부터 얘기했고 안철수 왔을 때는 뭐 통상 문제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외교 안보 그리고 또 뭐 경제 문제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3월 초부터 했어요. 계속해서. 심상치 않은 이야기였다는 게 이제 와서 보니까. 자, 그러면서 한덕수 체제가 필요하다. 그냥 잠깐 와서 헌재 탄핵되고 이 내란 공범이니까 다 처벌받아야지 이 생각이 아니라 그 보수라고 볼 수도 없었지만 이 내란 세력들은 한덕수 체제로 조금 더 끌고 가겠다는 생각이 오래전부터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머. 제가 생각해 보면 제가 여기 와서도 얼핏 예. 얘기했었는데 저한테 주 기자 뜻대로 그렇게 되지 않을 거야. 헌재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을 거야. 그리고 좀 몸조심하고 헌재가 잡히면 좀 나가 있어. 그런 얘기를 들은 게 벌써 5주 6주가 돼가고. 선고가 잡힐 경우에 주진우는 도망을 가라고 네. 누군가 경고했다고요? 네. 선고. 그러면 그게 기각이나 각하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근데 의미인가 보죠? 전혀 가능성이 없다고 이렇게 보셨는데 이미 헌재가 조금 기류가 이상하게 돌아간 건 3주 4주 됐습니다. 벌써 헌재가 자기네들이 나를 잡아놓고 주변에 관공서에 경찰에 학교에 우리가 선고할 테니 선고 때 조금 혼잡이 예상되니까 예. 준비해 주세요 했던 시기가 지금 3주가 지나갔잖아요. 경찰도 네. 지쳤다고 보도가 네.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상황을 보면
그때 장기전을 대비해야 된다는 얘기는 조금 있었으나 꼼꼼하게 4월 18일 이후까지 준비한 거 아닌가 내란 세력들이 그런 의심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재정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 오늘 뭐 의총장에서도 이야기를 나누는데 원내에서 주로 이제 협상을 담당했던 분. 예. 아직까지는 그래도 국회 일정 정할 때는 국민의힘하고 협상을 하기도 그럼요. 하고 예. 또 한독수 면담을 강하게 요청하고 있기도 하고 저희가 계속 이제 회피는 하고 있지만 그 담당을 하셨던 분들이 어제 오늘 기류가 너무 많이 바뀌었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국민의힘 기류가요? 어떤 전략과 전선이 선명해져 버린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개인의 의견들이지만 다들 예. 전해주시더라고요. 그것들이 궁극적으로 지금 권성동 발로 나오고 또 뭐 김문수도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예. 다음 재판관 임명을 거론하는 한독수한테 여당. 하라고 예, 예. 예, 4월 18일 예, 이후에 해야 지금 된다. 다음 재판관 임명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등 해서 어떤 타임 스케줄 자체가 그들 간에 좀 확정적으로 좀 공유된 게 아닌가라는 느낌이 들 정도다. 이런 발언을 이제 유추해서가 아니라 어떤 태도 면에서나 평소에 나누던 것들에 비하면 어제 오늘 기류가 상당히 달라졌다는 얘기를 전하시긴 했습니다. 헌재에서는 지금 상황을 좀 어떻게 오판하고 있는 것 같아요. 헌재가요? 네, 헌재 일부, 헌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일부는 그런데 빅터차, 저 외교안보 외통이 지금 전문이시죠. 빅터차가 그 한국 정책을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치는 공화당 싱크탱크에 지금 굉장히 높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트럼프 행정부도 그 사람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굳이 말하자면은 그 미국에서도 보수고 우리나라에서는 민주당보다는 국민의힘하고 훨씬 더 가깝죠. 아주 보수. 아주 어떨 때 보수. 보면 북한 붕괴론까지 얘기했던 그렇죠. 분이죠. 네. 아주 극보수예요. 극보수. CSIS 네. 소속. 네, 근데 그분이 그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탄핵이 기각될 경우 대한민국은 큰 위험에 빠진다 이 얘기했었잖아요. 위험에 빠진다. 미국이 보기에도 그렇다. 미국이 보기에도 야 제가 탄핵이 안 되면 큰일 난다. 이 얘기를 했었는데 이 얘기도조차도 헌재에서는 조금 다르게 이해하는 걸 보고 굉장히 놀랬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탄핵이 기각될 경우 사실은 내란을 받잖아요. 전 세계에서 전 세계 사람들이 내란을 이 국민한테 군인을 쿠데타를 하는 걸 봤어요. 실패한 쿠데타인데 실패한 쿠데타를 처벌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이게 문명국가예요? 법치국가예요? 아니잖아요. 민주국가도 아니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 상황을 정리해내지 못해서 이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 그 외국에서는 굉장히 우려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시간이 길어지는 데다가 결과가 나빴을 경우 만약에 탄핵이 되지 않을 경우는 더 큰 혼란 아노미 상태로 간다는 거에 대해서 매우 우려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보수 그리고 내란 세력 그리고 헌재에서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걱정은 됩니다. 이재정 의원님도 관련해서 이야기 들으신 게 있다고요. 저도 너무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 게 방금 빅터차만 하더라도 굉장히 보수적인 분이고 때로는 한국 정치의 결에 맞추어서 정해진 결론에 답변도 하시는 분이에요. 보수 쪽에. 그런 지점들을 오히려 지적하기까지 하는 입장인데 이제 그분이 가끔씩 그래도 이제 미국에서 그러니까 거리를 두고 한국 정치를 바라보면서 하실 때 어떤 얘기들은 경청할 만할 때가 있는데 근데 비단 그분만이 아니라 최근에는 소위 보수라고 분류되던 많은 분들의 입에서 제가 의외의 얘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경제인들. 네, 제가 뭐 특정 기업이라고는 얘기할 수 없지만 제가 산중위원장을 하다 보니까 최근에 또 외교 문제가 워낙 트럼프 2기를 맞이하면서 주요 경제, 특히 우리나라 뭐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그런 산업들 자체가 지금 미국하고 너무 결연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계속 만나고 있는데 한 2주에 한 번, 3주에 한 번 만나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절대로 민주당을 만나고 사석에 있어도 민주당을 아예 뭐 품어주는 얘기는 잘 안 하십니다. 굉장히 중립적인 위치를 보수적인 사람들이지. 같이 등가적인 표현을 하시거든요. 경제인들이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이 이제 조금 뭐 소극적으로 얘기하시는 분은 이 불확실성이 빨리 제거되지 않는 한 지금 기업 신인도도 문제가 있다라고 표현하시고요. 자기가 투자라든지 새로운 계약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 난점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어떤 분은 외국인 투자자들을 만나고 왔는데 이제 저한테는 좀 구체적인 얘기도 하셨죠. 기각됐을 때를 전제로 한 계획들이 서 있다. 외국 어떤 투자자들. 계획이요?
자,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지금 윤석열 탄핵이 기각된 대한민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조차도 지금 까맣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돈이라는 건 얼마나 정확해요. 아유. 네, 망해요, 망해. 돈은 냉정합니다. 음. 그런 돈의 흐름이라는 것에 책임을 져야 되는 그분들의 판단이 뭐겠습니까? 예. 투자 뺀다는 겁니다. 아. 투자 뺀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굉장히 보수적이고 가치 등가적 얘기만 고르느라고 애를 쓰던 그 CEO 분한테서 딱 들을 때 전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자, 말을 내뱉는다는 자체가 또 힘을 가지다 보니까 굉장히 조심스러워하는 분들이거든요. 오늘 보세요. 오늘 아, 현지에서 네, 잡히지 좀. 않으니까 환율 올라간 거 보세요. 이거 진짜 최고치. IMF의 예. 최고치예요. 예. 최고치예요. 예. 2009년 3월 이후 최고치입니다. 1473. 지난주에 이재명 대표 재판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아침부터 환율이 안정되고 맞아요. 그다음에 이재명 관련주가 계속해서 오르는 걸 음. 보셨잖아요. 이거는 그냥 단편적인 예인데 만약에 이 내란이 정리가 안 되면요. 예. 탄핵되지 않으면 나라는 이제 망해. 이 부분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좀 지표들이 좀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오늘 코스피 지수도 난리가 난 거죠. 예? 네, 3% 떨어지고 그다음에 선물 지수는 외국인이 던져버린 거, 예. 그러니까 뺀 것만 하더라도 1조가 넘고요. 그 상황들이 각 시장마다 다르지가 않습니다. 근데 아. 이게 기각이라는 상황 자체가 벌어졌을 때 어떻게 되는지는 다른 판단을 하면 예. 바보인 게 되는 게 지금 시장의 시그널이죠. 근데 네. 그 구체적 진술을 듣고 나니까 저는 정말 이게 상상해서도 안 되는 시나리오지만 이것들을 헌재 재판관과 제발 저 보수 정치인들 늘 기업 생각하고 경제 생각하잖아요.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그 조선일보에서 몇 주 계속해서 예. 만약에 탄핵이 인용될 경우 2030들이 들고 일어나서 뭘 거의 나라가 뒤집힐 것처럼 기사를 쓰고 있는데 2030 실제 여론은 안 그렇지 아니, 않습니까? 없죠. 숫자로 보면. 안 그렇죠. 예. 안 그런데 이거 이렇게 일부러 좀 만드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기사를 사실은 광장에서 이렇게 2030을 만나게 됩니다. 만나게 되는데 사실은 탄핵에 찬성하는 사람들의 그 젊은 세력 사람들이 훨씬 더 많죠. 더 많고 그 외침도 계속되고 있는데 네, 숫자로 나옵니다. 여론조사에서. 네, 그런데 그런 걸 다 무시하고 있을까? 왜 그렇게 무시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몇 주 계속해서 그런 흐름을 만들려고 매우 노력한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저기 심평 변호사라고 판사도 하셨고, 예, 친윤으로 또 꼽혔던 네, 대통령 멘토라고 하고 거기 근데 또 대통령실에서 아니라고 하기도 하고 그랬던 분이에요. 그런데 또 이 탄핵 과정에서는 또 다시 고마우니까 아. 그분이 판사도 하셨고 헌법학회장도 예, 하셨으니까 예.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는데 똑같이 얘기해요. 탄핵이 만약에 탄핵이 되면 2030이 일어나가지고 뭐 나라를 뒤집습니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변호사님 잘못 알고 있어 정반대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런데 그런 내용들 기사들이나 그런 그 뭐라고 해요 돌림 그 카톡에서 기사를 돌리고 예. 그런 내용들이 그런 걸 충분히 저쪽에서 정리했다. 그러니까 소위 이런 말하는 생각이. 보수 쪽에서는 지금 여론이 완전 다르다라고 그렇죠. 이해하고 그 다른 유니버스에 살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헌재나 그게 보수 세력한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 아닌가? 그 부분 좀 걱정이 돼요. 저는 하나만 더 얘기하고 싶은 예. 게 기업들이 하는 얘기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대부분 조금 이제 기시다라든지 외국의 정상들이 가가지고 뭐 시쳇말로 민망해져 돌아올지라도 어쨌든 트럼프하고 테이블에 있잖아요. 그러면 산업 전체를 가지고 협상을 하잖아요. 지금 기업들은 너무 힘들대요. 기업 각해 전투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현대차는 물론 준비해오던 거 있어가지고 루이지애나 투자하는 것들 개별적으로 발표하기도 하고 트럼프 면은 세워줬잖아요. 근데 그게 각계 기업으로 하자치면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정말 이제 우리나라 산업 전반을 두고 고민할 리더가 없다는 건데 자 가정을 합시다. 탄핵이 기각이 됐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돌아왔어요. 트럼프가 윤석열하고 테이블에 마주할까요? 윤석열 아무리 본인이 그 부정투표를 주장했을지언정 본인은 지금 그래도 노벨 평화상까지 바라보는 자기는 민주주의를 위한 정치인이라고 생각해요. 이미 윤석열은 민주주의를 훼손했다라고 생각하는 인식이 트럼프 정부 굉장히 강합니다. 사실이잖아요. 예. 우리나라 무시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되어 돌아온다 하더라도 진짜 국가의 왼수가 아니라 원수가 돼서 돌아온다 하더라도
트럼프가 마주 앉아 얘기라도 해줄까요? 그래서 이 방법을 어떻게 타개할까? 이명박은 아마 그래서 한덕수를 계속 한덕수 체제를 그러니까 계속 주장했던 이유가 임기는 중지되어 있는 채로 쭉 한덕수가 2년 반을 채운다. 아니 한덕수로 끌고 간다 그런 생각이 제가 이명박 옆 사람들한테 들었어요. 이명박 전문가시니까요. 네, 그래서 예, 예. 그게 말도 윤석열로는 안 되고 윤석열은 안 된다. 안 되니까. 본인들도 아니까. 안 되니까 그렇다고 참, 대선도 그렇고 대선을 치러도 안 되고, 안 되고. 그래서 변수가 생길 때까지 끌고 갈 수 있을 때까지 끌고 간다. 그게 이명박 주변에서 나오던 얘기예요. 그게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마. 그런데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지금 조금. 예. 네. 와, 아니 그러면 정말 4월 18일 이후에까지 선고가 나지 않는다고 하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2명을 지금 임명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건 자기 모순이죠. 지금 아니, 너무 자기 권한 많잖아요. 없는다며. 그렇죠. 예, 그런 예상도 이제 굉장히 상식적인 사람들이 하는 거고 너무 비상식적인 걸 계속 목도하다 보니까 네. 그런 시쳇말로 네. 그런 택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자, 내란 세력이 윤석열 주변에서 핵심에서 한덕수가 권한대행이 됐을 때 하지 말아야 될 거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어요. 내란 특검법 받지 마라. 근데 그것보다도 최우선이 뭐냐? 헌재 재판관 임명하지 말아야 했어요. 윤석열이요? 네, 윤석열 주변에서. 윤석열 주변에서 계속 한덕수 주장하던. 총리한테 네, 그렇게 압력을 넣었다고요? 자, 그렇죠. 권한대행에게. 윤석열 주변에서 이제 핵심부에서 얘기한 겁니다. 뭐냐면은 헌재 재판관 임명하지 마. 예. 내란 특검 임명하지 마. 특검 임명하지 마. 그리고 그다음에 거부권 행사. 다 해야 했네요. 된다. 근데 다 했어. 근데 한덕수는 바로 됐잖아요. 그런데 최상목이 들어오자마자 다 한덕수를 또 쫓아갔는데 하나만 들어줬죠. 헌법재판관 3명 중에 2명만 임명. 예. 자, 이게 차선책이었는데 예. 이 얘기가 나오자마자 거의 그쪽은 폐색이 짙어지고 거의 한 일주일, 2주일 거의 뭐지? 좀비 썩은 얼굴로 다녔어요. 예. 썩은 얼굴. 망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망했어. 거죠. 예. 왜냐면 재판관들이 들어와서 움직이네. 그때만 헌법재판소가 해도 진행이 되니까. 재판이 계속 진행되고 자기네들이 주장하던 게 하나도 먹히지 않고 그러다가 이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거는 그냥 기류입니다. 기류. 그냥 저의 분석인데 윤석열 구속 취소가 되면서 그때가 기류가 진짜, 바뀌기 시작하셨으니까. 근데 그 당시 그러니까 그 윤석열 주변 사람들이 얘기하던 게 그전에는 먹히지 않았는데 이제 그때부터 좀 조금씩 먹히지 않았나. 높은 사람들 만나고 그러니까 나 안 만나주고 그러니까 내가 맨날 이명박 애들하고 만나고 있잖아. 갑자기요? 기난 아까 취재 사장님 하고 만났네. 오셨는데요. 기난 취재 하고 예, 오셨는데 중요한 취재를 하고 네네네. 왔다가 이런 말씀하시는 건데. 그때 기류가 그렇게 바뀌었는데 그때 이제 계속해서 윤석열은 못 믿으니 한덕수 체제로 가야 된다. 그런 얘기는 조금 있었던 것 같고 윤석열과 이재명한테 이 나라를 맡길 거냐. 그럼 이재명한테 맡길 거야. 그 얘기로 계속 보수들을 결집해 나가면서 조금 구멍을 내려고 했었는데 지난주 이재명 판결로 그냥 닥쳤던 개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루 이틀 동안 조용하다가 다시 단단해지는 게 좀 보이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상황에서는 민주당 차원에서도 오늘 뭐 의총을 하면서 심각하게 이야기를 나눴다고는 네. 이야기하시는데 이게 뭐 지금 줄탄핵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뭐 국무회의를 마비시켜야 된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좀 대응해야 된다고 보세요? 뭐 마비시켜야 한다가 아니라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야죠. 아니면 저희도 역사적 죄인입니다. 네, 그 정도 결기가 섰기 때문에 우리도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 본회의도 사실 이 정도 되면은 매일 열어도 되는 때 아닙니까? 이거는 비단 헌법재판소 선고가 잡히고 아니고의 문제를 떠나가지고 지금 나라가 위기예요. 예. 산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정부는 사라지고 없어요. 사실상 무정부 상태입니다. 벌써. 네, 이런 상태에서 국민이 그래도 정부보다 더 신뢰하는 게 국회 되지 않았습니까? 국회가 매일 열어야 합니다. 열어서 국회가 할 수 있는 권한 내의 것들은 모두 다 테이블 위에 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국회에서 지금 뭐 내란 특검도 안 됐고 그 내란 청문회가 진행되다가 말았는데 국회에서 그 사람들 계속 불러서 증거를 하나씩 두씩이라도 수집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저는 해봅니다. 네. 그리고 국회가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뭐 줄타 저는 그런 거는 잘 모르겠고 일단 기본적으로 잘못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헌법을 안 지키는 사람들 아니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게 위헌이라고 나왔으면 맞습니다. 바로 들어야죠. 네, 네. 변호사님 맞잖아. 그치? 맞죠. 그치? 네. 아, 근데 예, 안 듣고 있잖아. 변호사였습니다. 안 듣고 있잖아. 그러면 시켜야지. 시켜야지. 그러면 헌법을 위반했으면 큰 잘못한 큰 나쁜 놈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처리해야죠. 예. 하나씩 두씩. 자, 헌법이 중하다. 이 법이 중하다. 중하다는 것을 알려줘야죠. 헌법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처벌하고 나가는. 아까 저기 이재정 변호사를 폭행한 사람 예. 나는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만 다른 사람 그렇죠. 거기서 위협하고 협박하고 폭행을 가하는 사람이 있어. 이재정이니까 그 사람을 지금 고발하고 그 사람을 이제 처벌하게 네. 되는 건데. 신속하게 수사도 되고 그렇게 됐죠. 자, 그 사람은 이재정 때문에 그렇답니다. 다른 사람한테는 그렇게 하지 못할 거예요. 그럼요. 그렇죠. 예, 예. 안 그랬으면 다른 데서 더 했어. 내가 국회의원도 팬 사람이야 이러면서. 근데 그런 사람들 단죄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일단 눈앞에 보이는 크고 나쁜 그 도둑들 있지 않습니까? 보이잖아. 너 법 위반해서 얘도 잡고 쟤도 잡고 하나씩 둘씩 잡아가서 하나씩 둘씩 정리해가는 거는 좀 분명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자기 자리에서 자기 위치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까 이재정 의원님께서 의원이라고 하니까 좀 그렇다. 예, 변호사 시절부터 아시던 편하게 얘기하세요. 우진우 아니, 기자님의 변호사도 변호인이셨죠. 변호사도 그렇죠. 되기 때문에. 제 메인 5천 살인 사건의 메인 핵심 변호사였어. 변호사님이셨죠. 옆에서 저 옆에서 뒀던 무죄를 사람이 받으시는. 박주민이고 네. 저 뒤에서 심부름하던 애가 김용민이었어. 심부름까지는 아니고. 심부름 시켰어 분명히. 그런데 말입니다. 후배니까. 자 그런데 말입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지금 이 내용을 알려줘야 돼. 만약에 탄핵이 기각됐을 경우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우리 국민한테 예, 미치는 예. 내가 직접 어떤 영향을 받게 될지 내가 큰일 난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저는 그냥 잡혀가고 수거 대상 그걸 떠나서요. 이 경제가 무너지고 이 공동체가 무너져요. 뭐가 내란이냐면 이 평범한 일상을 망가뜨린 게 그게 내란이야. 가장 큰 게 전쟁이 난리가 그런 거예요. 일상이 무너지고 전쟁에서 적을 무찔러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우리 대통령이 군인을 국민한테 보냈잖아요. 이거는 무찔러야 될 상황인데 이게 지금 100일 넘게 네. 가만히 있다는 거 자체가 지금 뭐 내란 상황 아닙니까? 그걸 지금 이 내란 상황을 지탱하는 세력들도 다 지금 정리해야죠. 아니 다른 거 다 떠나서 지금 뭐 한덕수 이제 과거 다 떠나서 다시 돌아왔어. 그럼 나라가 국론 분열 상태야. 좋아. 가치 등가적으로. 그러면 의장이 만나자고 한다든지 그러니까요. 야당의 대표자가 대표가, 만나자고 예. 하면은 만나야죠. 안 만나요? 내 안 빼고 만나요. 있잖아요. 예, 내 거부하고 빼고 있어요. 있잖아요. 이런 꽁무니 빼고 있잖아요. 진짜 이게 왜 지금 저러는 거예요? 대행이 할 짓입니까? 한덕수는요. 한덕수 집이 재산 신고 이번에 한 몇십억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80몇억 했던 것 같은데 한덕수 집만 해도 100억이 지금 시가로 넘을 거예요. 100억에 판다면 내가 사고 싶어. 진짜로. 자, 근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이런 투자 이런 거 있잖아. 부동산 투자. 이세의 발달. 그 부분은 예. 인정해 주자고. 최상목도 있잖아. 이 와중에 미국 미국 국채사잖아. 와, 환율 오를까 아는 거 보고 자, 우리는 국민들은 물가 오르고 자, 국민들은 속이 타들어가는데 거기서 미국 국채 베팅하잖아요. 아니 대통령 대행까지 한 사람이 나라 망해라 제사 지내고 있다는 얘기죠. 아니 그렇죠. 그러니까 제사 그래서 지내고 자기 배 불린다는 얘기죠. 단적으로 그겁니다. 그렇지. 근데 예. 아무튼 그 사람들의 이런 뭐 투자 능력에 대해서는 인정해 주자고. 인정해 주자고. 근데 그거 너무- 말고 너무 비열합니다. 그러니까 그거 자리 말고. 내려놓고 가서 그냥 투자만 하시든가. 그러니까 돈 벌던가 가서 돈 벌던가 오세훈은 가서 그냥 그 엔비디아 그렇게 살릴 것 같으면 그거 투자하던가 이렇게 돌려야 되는데 이 사람이 대통령 자리에 있으면서 이런다고요? 대통령 자리에 있으면서 국회의장을 안 만나고 야당 대표를 안 만나면 그럼 누구 만날 거야? 뭐 할 거야? 근데 오히려 지금 여당에서는 민주당을 내란 음모죄로 고발하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뭐 대답해야 되나요? 제가 내란 선동으로 김지동하고 그 예전에, 그때 그쵸. 변호사였나요?
그거는 저한테 안 오셨던 것 그때 같은데 국회의원 어디 됐구나. 가셨나? 아, 네. 됐고 의원 되고는 못 예, 갔지. 예. 그랬구나. 아니, 다른 사무실 찾아가신 줄 알았는데. 근데 아니, 그때 그치. 그때도 내란 선동질한 걸 처음 내란 들었던 것 선동질. 같아요. 그쵸. 예. 그런데 예.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기네들이 내란을 일으켰고 아니 그 내란에 대해서 그 국회에서 자기네들의 권한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아이디어를 내는 걸 내란이라고 얘기하면 이건 뭡니까 이건? 제가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지금 분위기에 휩쓸려 가는데 그 기각 의견 뭐 각하와 기각에 대해 가지고 이제 연판장을 돌렸잖아요. 예. 거기 있는 이름 중에 이름은 분명히 있어요. 근데 다른 얘기 하시는 분 제가 여러 분 알아요. 아 그래요? 제가 심지어 선배는 왜 거기 올렸어? 아이 그냥 분위기가 그렇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아. 그런 분들 이제는 목소리 내셔야 돼요. 그러게요. 사실 계엄 당일 통화한 다선 의원님도 여러 분 계십니다. 이건 탄핵감이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거는 아니야. 이재정 의원님한테 네, 그렇게 얘기하신 분이 여러 대십니다. 이제는 좀 나서서 역할을 네. 하셔야죠. 뿐만 아니라 윤석열 탄핵 며칠 전에 다선 의원들을 용산으로 불렀대요. 그 여당 다선 의원들을 그분들이 하신 내란 끝나고 하신 얘기예요. 저한테 자기들이 어이가 없다. 그렇게 민주당이 했던 것들이 탄핵이나 이런 것들이 국헌 문란 상태라고 생각했더라면 자기한테 상의를 해야지. 그러게요. 불과 그런 결단을 내리기 며칠 전이잖아요. 마음의 결심은 다 섰을 네. 때잖아요. 근데 그 다선 의원 불러다 놓고 술만 먹었대요. 딴 이야기를 실컷 했다. 폭탄주만 드셨대요. 그래서 그분들은 약간 언짢았대요. 아. 우리가 그래도 명색이 정치 짬박이 있고 대통령을 만나러 왔는데 형식적으로라도 우리와 논의할 거리가 있어야지. 술 먹으려고 우리 불렀나? 했던 게 바로 내란 며칠 전이랍니다. 아. 그분이 국가 위기로 인식을 했다고요? 그러면 다선 의원이 자기 당 다선 의원 불러놓고 이런 상의라도 하거나 자기를 나중에라도 이해해 주게끔 만드는 다리라도 놔야죠. 뭐 그냥 장기판 돌 굴리듯이 했던 일밖에 안 됐던 거죠. 자당 안에도 진지하게 하지 않았던 거예요. 네. 국민의힘하고도. 그 존중받고 있지 못하면서 왜 그 편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건지가 정말 보수 여론이 무서워서인 건지 아니면 정말 이게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돌아올 경우에 나라가 망한다고 하는 위기의식이 없는 건지 아니면 나만 살 수 있다고 믿는 건지. 그분들 이제는 더 이상 저도 어떤 상황이 됐을 땐 방어해드리기 힘듭니다. 정말 자기 목소리 내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분들 구속 취소되고 난 뒤 윤석열 돌아왔을 때도 어이없어 하셨어요. 얼굴이 파래졌구나 거기도. 어이없어 하셨어요. 왜 이런 상황이 자꾸 벌어지지 하고 당황해 그렇죠. 하시던 국민의힘 의원님들 진짜 많았거든요. 아. 이제는 목소리 내세요. 아니면 진짜 역사의 죄인됩니다. 예. 아니 이렇게 법기술을 부리면서 세상을 주무릴 수 있는 존재들이 있다는 게 좀 요새 너무 놀랍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특히나 그 말씀처럼 석방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뭔가 많이 바뀌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이런 것들도 그 지기현, 그 식무정 이런 사람들이 정말 이런 상황을 염두에 뒀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 알고 있었죠. 네. 지기현 판사가 한 달 이상 고민한 거죠. 근데 그거 고민하면서 그렇죠. 구속취소 청구가 맞아요. 났던 거에 들어갔죠? 비해서 시간이 네. 오래 걸렸죠. 그렇게 피고인의 인권이 중요하면 네. 재빨리 판단. 그리고 원래 일주일 안에 해야 된다고 네, 하더라고요. 네. 통상. 보통 며칠 안에 끝나죠. 예. 그리고 사실은 구속 취소라는 거는 전설 속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영장 실질심사가 있었고 체포적 부심이 있었어요. 예. 이미 그 시간과 날 계산을 이미 먼저 했어. 그 다른 판사들이 판결을 내려놨어요. 근데 그걸 뒤집으려면 자기도 자기의 그 법리로만은 그 뭐라고 해야 되나 부족하죠. 확신할 수 없어서 위에다 물어봤겠죠. 근데 위가 어느 수준인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보수 법조계가 카르텔이 그냥 움직였다고 생각합니다. 움직였다고 생각해요. 그리고는 심우정까지도. 뭐 이거는 조금 다른 일인데 다른 일이 될 수도 있지만 저는 그 구속 취소 윤석열을 그 탈옥시킨 그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가 지금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적 문제가 있다. 예. 법적으로 이 부분 아니 70년 동안 날 계산을 하다가 갑자기 시간 계산을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고. 갑자기 3일장에서 뭐 몇 시간 장으로 72시간 장을 하겠다. 그 박지원 아유, 의원께서 그런 그런 얘기는 얘기를 하셨었는데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날 계산이 시간 계산 그런 거 없었잖아요. 그거 딱 하고 그 다음부터는 다시 그렇죠. 원래대로. 자기네들이 자기 결혼 규정이지 포인트. 않습니까? 예. 이거 왜 이렇게 됐는지, 왜 이런 의도된 실수를 했는지 이건 수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공수처가 바로 수사해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수사해서 마무리 짓지 않는다면 검찰이 수사하는 거, 검찰이 뭘 해도 지금 믿을 수도 없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시작돼야 된다고 합니다. 더불어 검찰이 이 계엄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수사가 필요합니다. 지금 수사가 내란에서 거의 되지 않았어요. 내란 특검도 없었고요. 그러게요. 경찰, 예. 검찰, 공수처 서로 달리면서 구멍을 많이 내놓은 다음에 그 파편들을 모으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사가 돼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속 취소에 대한 수사도 이거는 바로 지금 시작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모든 분야에서 전방위적으로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저는 이런 것부터 하나씩 마무리하는 게 눈앞에 있는 이 주변에 있는 그 바퀴벌레부터 먼저 잡고 이렇게 정리해 가는 것이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합니다. 네, 방금 나온 보도 보니까 공수처에서 마은혁 임명 보류한 최상목에 대한 직무유기 고발건 수사 착수에 들어갔다 이런 내용이 있네요. 수사 착수만 하지 말고 좀 수사를 해야지. 공수처가 왜 태어났는데 네. 이런 거 하려고 태어났는데 자기의 네. 존재의 의미를 좀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저희는 뭐 가능한 뭐든지 다 할 겁니다. 뭐든지 다 해야 되고 이 앞에서 이제 전략 전술을 논하는 건 저는 무의미하다라고 생각하고 네. 다만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는데 이걸 자꾸 전선화시키는 거 언론도 경계해야 됩니다. 네. 네, 이거 뭐 조금만 경청해 보시면 알잖아요. 저는 엘리베이터에서 주민 만나도 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굉장히 보수적이고 저지지하지 않는 게 눈에 확 편하는 분들도 자영업자 힘든데 다른 거 떠나서 일단 끝내자. 윤석열은 좀 예, 끝내자. 이건 끝내자. 다음 대통령 모르겠고 예. 끝내자. 그러니까요. 그런 분들 예. 굉장히 많고요. 제가 어제 대구 갔다 왔거든요. 대구에 계신 분들도 이제 윤석열도 그만 붙잡으라고 어떤 사람 보고 그 윤석열 지지하시는 어떤 분들 보고 그래서 뭐 민주당도 싫지만 하시면서 그렇지만 윤석열은 아니야 너무 하시는 힘들다. 할아버지 분들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시는데 그게 현장에서 느끼는 정말 달라져 버린 어떤 경제 분위기라든지 좀 어려움들에서 나온 거 아닌가 생각해요. 지금 국민들 울고 있어요. 네. 계엄 이후에 네. 파탄난 경제, 파탄난 민생에 대한 기사가 제일 먼저 나와야 돼요. 제가 그렇죠. 보기에는 예. 그렇잖아요. 물어보세요. 식당 하시는 분도 이렇게 어렵던 적은 없었어요. 얘기합니다. 코로나 때 문을 닫아서 어려웠는데 그때는 정부가 어떻게 보조금이라도 줘서 버틸 수 있었다 정부가 얘기합니다. 있었죠. 자, 그때 이제 솔직히 말할 것도 없고요. 회식도 안 잡지요. 그 다음에 뭐 미용실도 안 간대요. 심지어 병원도 안 된답니다. 근데 이런 내용이 사실은 우리 사는 얘기고 가장 중요한 뉴스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 나오고 이쪽은 이걸 양비론으로 몰아갈 수 어떻게 쿠데타를 양비론으로 몰아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네. 있는 게 아니라 이건 명백한 범죄인데 그리고 어려운데 그리고 국가가 지금 계속해서 처받고 있고 국가 그래프가 계속 경제 성장률을 계속 떨어뜨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계속해서 어렵고 망해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얘기는 없고 이걸 가지고 지금 민주당은 이렇게 했다, 국민의힘은 이렇게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지금 그럼요. 너무 말이 안 예. 돼요. 그럼 4월 18일 안에 결과가 나올 거라고는 두 분은 보십니까? 나와야 하는 거죠. 이제 나올 거다 아니다 이런 예측의 범위를 좀 넘어서는 테이블 예. 위에 우리가 앉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없다 보니까 다들 답답해하는 거잖아요. 아니 그것도 못하면 헌재도 사라져야 되는데 헌재는 왜 이렇게 내란 세력에 대해서만 예. 이렇게 자기 존재의 의미를 네. 정말 부정하고 있는 거죠. 네. 헌재가 언제 태어났는데요. 정말 피를 바탕으로 한 희생, 국민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태어난 게 마지막 보루가 되어달라고 만들어낸 게 1989년 만들어진 게 헌법재판소입니다. 그리고 그 역할 잘해 오셨거든요. 네, 이제 그 마지막은 쿠데타 세력을 종식시키는데 정말 그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게요. 내란을 이 쿠데타 세력을 선고를 안 함으로써 계속해서 지금 존재하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지금 엄중히 국민들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대놓고 자기 무시하는 세력한테 존중받지 못하고 있는 그 행태들도 참 한심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래도 시간이 벌써 이만큼 됐으니까 이재정 의원님 모셔서 이야기도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 이 민간국가 지정 관련해 가지고는 어느새 이게 또 사라져 버렸어요. 이 내란 세력 종식이 너무나 큰 이슈이다 이것도 보니까. 중요한 문제인데. 이거 좀 그 이후에 좀 팔로우업된 내용들을 알려주시겠어요? 네, 뭐 이미 저도 언론을 통해서 여러 번 얘기했지만 미국의 에너지국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산업부의 일개 뭐 그런 역할만 하는 게 아니에요. 국정원이 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정말 핵심적인 군사 업무를 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거든요. 에너지부, 국무부, 국방부가 세 개 축으로 됐어요. 상무부도 심지어. 예, 미국의 어떤 부처 체계를 이해한다면 에너지부의 그냥 하나의 조치라고 이미 그렇게 인식하고 있지도 않아요. 정부도. 그러면서 그냥 윤 정부를 옹호하는 척하고 있는데 굉장히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거고요. 무엇보다 미국이 2023년 그 윤석열 대통령 입에서 나온 그 말부터 시작해가지고 워싱턴 핵무장, 선언이라고 하나요? 워싱턴 선언 직후에 예. 한 번 경고했는데 그 뒤에도 계속되고 있다는 걸 확인하고 2023년 6월부터 제가 미 의회 상원 의원으로부터 들은 얘기입니다. 6월부터 리스트업을 계속했대요. 계속 차곡차곡 쌓아서 이미 결정은 지난 가을에 어떤 방식으로든 이것들은 이제 무시할 수 없는 문제가 됐다는 게 결정이 됐었고 수미테리 기소라든지 사건? 이 모든 게 기소가 된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다 궤를 맞추어서 이 흘러가고 있던 빌드업이었던 상황입니다. 거예요. 아마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12월 3일 쿠데타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유가 됐다라고 하는데 저는 약간 의견을 달리하는 게 쿠데타 이후 그다음 뭐 있었습니까? 탄핵이 있었잖아요. 예. 탄핵이 되는 바람에 약간 멈칫한 상황이긴 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오히려. 윤석열을 탄핵시켜버림으로써 그렇죠. 직무정지시키니까 윤석열이 위험도가 좀 그대로 더 떨어졌다. 있었으면 다음 단계에 다른 것들도 밟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진짜 위험한. 윤석열이 다시 돌아오면 어떻게 이런 되겠어요? 무식한 이런 무지한 자들이 얼마나 이 나라를 어지럽혀. 미국에서도 인정을 안 해요. 한미동맹 외치기만 했지 뭐 팝송 노래를 부르기만 했지 미국에서도 인정을 안 한다는 거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사를 좀 많이 써야 되는데 시사인에서 좀 써줘요. 예, 아메리칸 파이를 불렀던 그의 이야기를 또 깨알같이 하고 네. 계시는 주진우 아니, 기자님이십니다. 아니 심지어 트럼프 정부에서 일하셨던 분들이 쿠데타 이후에 방문하셔가지고요. 그 양당 저쪽 당 김건 의원님도 계셨고요. 이제 말씀도 하시고 저도 말했는데 나가시면서 저한테만 와서 응원한다고. 네,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고. 트럼프 정부의 인사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 그렇게 응원하고 이제. 그 사람들도 네. 다 알고 있다라는 네. 것이죠. 네. 우리의 사실 뭐 민주주의 위기. 공화당이 국민의힘하고 더 친하고 네. 민주당이 민주당하고 어떤 정서적 궤를 같이 하고 가치적 궤를 같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아니다라는 게 전 세계가 이미 정리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네. 구테타를 헌재만 유인하겠어요? 지금 이러고 엉거주춤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굉장히 목소리 놓아주시면서 이야기해 주셨고요. 특히나 경제라는 부분에서는 진보 보수할 것 없이 제발 좀 이제 결단을 해라라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마무리 말씀 각각 그 시간상 아까 못하셨던 거 있으시면 해주시겠어요? 저 주진우 기자님 방송 진행하러 가셔야 돼가지고 칼같이 맞춰야 됩니다. 네. 저는 속내들은 다를 거라고 생각하고요.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이건 너무 상식적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위대하다는 뜻도 아니에요. 저희에게 전해오는 그 상식적인 수준의 이야기 이제는 국민들께도 같이 울릴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시간이 없습니다. 역사에서 죄인의 공범이 되지 마시고 국민 편에 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란 세력이 생각하는 대로 잘 안 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요? 그래도 잘 안 돼. 안 된다. 그들은 무언가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근데 저희 한동수 변호사님이 나와가지고 그들은 생각보다 치밀하고 나쁘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대처해야죠. 부지런하다. 치밀하고 부지런하다 이런 얘기 하셔서 또 불안해지더라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주진우 기자님이 열심히 취재하면서 다 폭로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면서 네. 저희는 오늘은 두 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는 방송 마치기 전에 광고 안내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보험을 어떻게 가입하셨나요? 대부분의 보험은 전문 설계사가 아닌 가족이나 친척 등을 통해서 묻지마식으로 가입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 꼭 필요한 보장들이 포함되었는지 지금 내가 보험료를 얼마나 내고 있는지 적정한 수준인지 모르시는 경우 태반인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전문 보험 클리닉 업체 더 착한 보험을 소개해드립니다.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보험료 나가는 게 부담스러우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럴 때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은 유지하는 방법도 있다고 하니까요.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담 예약은 대표번호 1644-1236, 010-7612-3303으로 연락 주시거나 24시간 언제든지 문자, 카톡 남겨주시면 확인 후 연락드린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오후 5시에 박성태, 장성철 두 분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방송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